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2018년 새해 들어서 이틀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제 기관의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대형 매도를 보이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5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는 2,460선으로 밀렸고요. 또 10년여 만에 820선을 회복했던 코스닥 지수도 1.7%나 급락하면서 8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시간 전문가들은 1월 효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받는 장세에서 어떤 종목을 사 담아야 될까요?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오늘도 장 전에 시작 전에 시초가 공략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신성 델타 테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국내 가전 시장이 1인 가구 증가로 소형 가구 그리고 이제 계절 가전의 매출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중심으로 봤던 것은 이제 건조기 시장입니다. 의류 스타일러와 같이 신제품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고요. 프리미엄 가전 제품 라인업이 확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전 부분의 시장 변화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동사는 보고 있고요. 기존 주력 품목인 세탁기나 에어컨 등의 매출 증가에 더해서 건조기라든지 프리미엄 청소기 등의 신규 품목이 더해지면서 외인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LG향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전 부분이 건조기와 프리미엄 청소기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LG 프리미엄 청소기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100% OEM 공급합니다. 최근 판매 호조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하면서 올해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다른 사업인데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조 시스템을 비롯한 인테리어 모듈 등을 르노 삼성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멕시코 법인을 통해서 기아차에도 공급을 시작했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인 어떤 사업은 LG 화학향 배터리팩 모듈입니다. 전기차 부품으로 기존 자동차용 부품과 달리 성장성과 실적 가시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추가 증설이 진행 중인데요. LG 화학 폴란드 공장에 동반 진출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는 2020년부터는 700억 이상의 연매출 예상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매출은 꾸준하게 좀 더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안정적인 이익 창출은 어느 정도 가전 부분에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IT 부분과 전기차용 배터리팩 모듈 가세가 신성장 동력으로 가세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부분도 상당히 크게 볼 수 있겠고 새로운 사업이 접어들면서 결국은 영업이익률 상당히 점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핵심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생산 효율 제고나 원가 절감을 통해서 19개 자회사 사업장들이 전부 흑자 전환했다는 점, 자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4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신성 델타테크 추천주로 주시는 전문가들 많으신데요. 주가 상승세도 돋보입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들어봤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구도주의 달인 김영철.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김리나 주임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볼 텐데요. 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1.34% 올랐는데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26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여전히 사자 관점이신데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뭐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산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대한 판매가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재평가를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의 뭐 대장격 성격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정치마다 조금 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산장 관련해가지고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넘어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추가적으로 더 수급적인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제 좀 판단이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둘 다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의 상승률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어쨌든 뭐 이쪽 관련된 종목은 일부는 포트폴리오에 좀 들고 있어야 시장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김영철 팀장님께서 2018년을 빛낼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선정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전일장 특징주 바로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6%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외국계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최근 수주 성과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분석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김민아 연구원님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이 뭘 하는 기업인지를 좀 아시게 되면, 일단 삼성그룹 계열사에 속해가지고 플랜트 건설 공장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랑 산업 기계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도 개발 과도기가 좀 마무리가 되면 아무래도 좀 이런 사업이 좀 포화 상태로 이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따내는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제 회사들은 사실상 수주를 따내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이외에도 이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차 이제 사업도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해외 프로젝트도 수주를 따내면서 성장 잠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올해 이제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는 배드를 드셨는데, 사실상 이게 주가가 아직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올해 1분기, 작년 4분기에도 그렇고 올해 1분기에도 그렇고 좀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상 저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접근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바레인 정유 공장이랑 사우디 쪽의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계속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추가적인 상장 잠재력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에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결과를 좀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2010년도랑 2012년도에는 아랍에미리트랑 같이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던 이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그 삼성주들은 이제 자꾸 삼성중공업이 뭐 유상증자를 할 때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좀 짧게 들어볼게요. 팀장님. 네, 일단은 좀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종목 말고 시장에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뭐 많이 이제 빠진 부분들이 언젠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시장에서는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관점에서 배드 의견 좀 드려봤습니다. 예, 1월 5일 금요일이죠. 국내 증시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함께 봐드립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뤄냈었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25,000선 고지를 돌파했는데요. 오늘 국내장 다시 상승으로 턴할 수 있을지 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빨간불을 켠 채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시작은 이랬었죠. 강후약장이 어제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분위기 끝까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상승 전환이 돼서 하루 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0.4%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오늘 2%나 급등하면서 지금 주가는 78,000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우려로 어제 2%대 급락했던 현대차 오늘도 약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포스코의 주가는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 업황 개선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포스코. 지금 포스코의 주가는 36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던 네이버의 주가 오늘은 소폭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89만 원 선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밖에 LG화학이나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생명까지 모두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이죠. 코스피는 어제보다 0.38% 상승한 2,47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초반에는 2,500선 회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코스닥도 다시 한번 0.6% 올라서 810선 회복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 셀트리온 주가 흐름 분석해 드렸었는데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었지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도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 급등이고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도 오늘은 1.7% 반등하며 출발하고 있고 주가는 10만 7천 원 선 회복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신라덴의 주가가 어제 10% 급락이 있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5%대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예,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CJ ENM은 오늘 반등하면서 0.4% 상승, 펄어비스도 1.4% 올라오면서 지금 주가는 23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고요. 이제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도 10종목씩을 골라 오셨는데요. 그 전에 저희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게요. 김영철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12월 22일에 주셨던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지금 부자리수 수익률 27% 이상 상승 중인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 듣겠고요. 김리나 연구원 종목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9월 29일에 주셨던 셀트리온이 지금 73%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오늘도 오르니까 수익은 한 75%까지 올라갔겠군요. 먼저 김영철 팀장님 크린앤사이언스부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은 크린앤사이언스 연말 그리고 연초 들어와가지고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겨울철 그리고 봄철 오게 되면은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슈들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이슈들이 뭐 증가가 되지 않아도 가전 쪽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게 앞서 이제 그 시초가 공약주에서도 건조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제 건조기나 그다음에 지금 뭐 크린앤사이언스 관련된 이 그 공기청정기 이러한 이제 그 가전이 예전에는 사실 없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황사 관련된 그냥 테마주로 좀 인식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필터 쪽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기업 이익에 좀 긍정적인 흐름 그래서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질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뭐 조정시마다 뭐 분할로 접근을 하는 거 유효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린앤사이언스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지금 27%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지금 목표가 달성이 된 거죠. 김리나 연구원님. 네, 아까 특징주에서도 잠깐 짚어봤듯이 셀트리온은 계속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에 갈 때
제약 바이오주를 빼놓고는 가지 않으니까 셀트리온 대장주로서 힘을 계속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셀트리온에 가지고 있는 차기 이제 사업 전망 자체도 일단 밝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분기 때는 이제 허주마를 이제 유럽에서 또 출시를 하고, 허주마랑 또 트룩시마도 나중에 북미 쪽에서도 2분기부터 또 출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을 견인시키는데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2022년까지 생산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한 사업을 좀 더 확장을 시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추가적으로 관심을 계속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셀트리온은 오늘 장중 주가가 벌써 3%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25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이 오르니까 지수도 오르죠. 코스닥은 81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께서 오늘도 10종목을 선별해 오셨고요. 12종목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경동나비엔인데요. 이제 새해 들어오기 전에 아마 이제 5종목 올해 이제 뭐 빛낼 종목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타이틀을 달곤 했지만, 올해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5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죠. 네,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된 그 모멘텀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그 환경 변화로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종목들이 사실 큰 시세를 좀 내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이 이제 석탄 그 이제 난방 쪽에서 가스 난방 쪽으로 바뀌고, 그러한 부분들의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경동나비엔이 상당히 수출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단기적인 그 모멘텀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중국인들이 화장을 안 하다가 뭐 중국이 화려해지고 있다, 뭐 중국이 화장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 플러스 색조 화장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붙으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랑 그다음에 러시아 쪽도 이제 좀 실적이 약간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돌아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중국 쪽 모멘텀을 이제 탑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아마 신고가를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이 역사적 신고가가 65,000원 수준이었거든요. 한 2016년도에. 근데 지금 5만 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30% 이상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만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좀 길게 봤을 때 충분히 신고가를 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 카카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카카오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단기간은 좀 조정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최근에 카카오 주가 보면은 다시 진짜 시작되나. 근데 최근에 카카오 움직이는 거는 그 업비트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시장에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당 부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비트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그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카카오가 투자한 두나무 쪽 거기에서 이제 개발해가지고 만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잡힐 것이다라는 관련된 기사가 한번 나오고 나서, 물론 이제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 기사 이후에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네이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에 비해서 주가가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은 75만 원에서 90만 원대 지속적으로 갇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카카오가 그렇게 올라올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건 1년 이상을 박스권을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90만 원대가 이제 주요 라인인 것 같습니다. 90만 원대 지금 저항을 한 3-4번 정도 받았는데, 모멘텀이 나쁜 거는 없지만 일단은 시장의 수급을 못 끌고 온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내 5번째 시도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90만 원이 돌파해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올해 안에 100만 원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과 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사마 콘덴서입니다.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 2, 3주 말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45,000원 한번 돌파하면은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말씀드렸었던 가격이 4만원 언더였는데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앞전 저항 이제 받고 다시 눌렸다가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충분히 뭐 매력적이지 않나. 그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그 소재단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사맥 콘덴서 MLCC에 관련된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 이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실적적인 부분들 봐도 증권사 컨센이 한 47,000원 정도에 대부분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슈팅이 한번 나오면 5만원 이상까지도, 그리고 이 종목은 보시면 알겠지만 끼가 있는 종목이어서 한번 움직임이 좀 시작되면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게 이제 계좌 수익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상향을 하시나요? 목표가 상향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한 47,000원에서 5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목표가 상향이죠. 5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000원은 지금에서 한 25%, 한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EM텍이라는 종목입니다. EM텍은 그때 이것도 한 2주 전, 3주 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제 관련형 담배 릴이나 이제 아니면 아이코스 이거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어쨌든 KT&G 쪽에서 이 릴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푸시를 하고 있고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괜찮다는 평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증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EM텍이 그쪽 이제 그 관련한 담배 릴 관련해가지고는 국내에서 OEM 그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없던 사업부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안 좋을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관련된 이슈들이 한번 붙으면서 수요일날 상당 부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7%인데 직전 고점은 넘기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넘겨주면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유닛은입니다. 유닛은 요 종목 그 유상증자 이슈 나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12월 15일인데 요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뭐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됐고 태양광 쪽이 안 좋을 리가, 그러니까 태양광이 아니라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왔다가 어느새 그 수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매력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하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큰 흐름에서는 어쨌든 3,500원, 4,500원 박스권 만들고 있는데 4,500원 박스권 돌파하면은 재차 신고가 분명히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유닛은도 관심을 충분히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 나비엔부터 유닛은까지 김영철 팀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봐드렸고요. 남은 종목은 잠시 뒤에 볼게요. 김민아 연구원님 10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SK 하이닉스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2위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수요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인데요.
수요 대비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또 디램이나 낸드 같이 설비 투자율을 좀 증가를 시키면서 아무래도 그 분야가 마무리가 되면 공급이 쏟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확실하나 이 부분은 좀 1분기 이후, 상반기 이후부터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지금 올 4분기 실적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11% 정도 증가할 전망인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계속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 원화 가치가 계속 강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기업에는 이런 게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SK 하이닉스에 좀 다시 한번 좀 그런 힘을 좀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지금 CES 관련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를 앞두고 지금 전기전자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인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관련해서 좀 더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좀 인기를 얻게 되면 또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원래 이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계속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마찬가지 기관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매물이 좀 거의 많이 빠지면서 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 이제 과정에 다시 놓여게 됐다고 판단이 되고 또 최근에는 하나은행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전량 다 매도를 하면서 오버행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오버행 이슈 관련한 부담도 사라졌다는 것이 다시금 좀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돌려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올해 펩 투자 규모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 펩 장비 투자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지금 올해부터는 좀 중국 쪽에 투자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투자 관련한 수혜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이번 달 21일부터 27일 사이에 2017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실적 발표할 때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위 종목은 이제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3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벤 사업이 거의 매출 구성의 한 60, 70%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현금 수송 사업이라던가 결제 장비 관련한 사업, 그다음에 예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같은 그런 부가 서비스의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한국전자금융을 일단 말씀드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과거에는 사실 몇 년간 좀 국내에서 CD 밴 사업 관련해서 좀 환경이 악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 다 좀 정체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금 시장이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인터넷 뱅크랑 은행의 CD점이 그 편의점에 CD ATM기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 뱅크랑 같이 이제 제휴를 하게 되면서 사례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CU랑 그다음에 K뱅크 같은 경우에는 GS25랑 제휴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면서 좀 결제 관련한 수수료를 보고 있는 한국전자금융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전자금융의 자회사인 나이스 필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네, 합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 수가 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가격에 대한 것이 희석되면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이 사업 자체를 좀 멀리 내다보셨을 때는 이 회사 자체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좀 실적이 합산이 되고 아무래도 자회사랑 같이 좀 사업 부분을 효율화를 시키게 되면은 사업 환경을 좀 더 이제 헤쳐나가는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무인 자동화 기기가 매년 지금 계속 2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고성장을 이뤄낼 것 같은데요. 이제 키오스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점원한테 가서 직접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패드 큰 걸로 이제 전자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롯데리아, 맥도날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 말고 일본 같은 경우는 스시집이나 라면집 같은 경우도 이미 그걸 다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가 좀 퍼지게 되고 또 이런 무인 자동화 기기는 뭐 무인 자동차 쪽에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트렌드가 좀 퍼지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에서도 좀 채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한국전자금융의 매출은 좀 더 증가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1차 목표가로 14,000원을 좀 바라보고 가시고 손절가는 11,2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 종목은 이제 풍산입니다. 풍산은 동합금 소재나 뭐 철합금 소재를 제조하고 그것을 원재료로 해서 뭐 새로운 가공품을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신동 사업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탄항유를 이제 생산하는 방산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 사업에서는 이제 동합금판에서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강점이고요. 그다음 비철금속은 사실 기초 제조부터 시작해서 뭐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산업용 소재로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풍산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첫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요. 전기전자 지금 반도체가 좀 호조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신동 사업 부분은 지금 2017년도에 들어서 반도체 관련한 수주에 따라 매 분기 계속 견조한 수준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4분기 역시 호조를 이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판매량 증가는 또 비철 금속이랑 전기동의 판매 단가를 상승을 시키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더 매출을 좀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방산 부분에서도 역시 지금 좀 실적이 좋게 나올 건데요. 내수 쪽에서는 이제 매출액이 4분기에서 확대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지금 중동 쪽에서 수주를 따내면서 매출액이 좀 증가한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12월에 들어서 2개월 만에 다시 지금 7,000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풍산에게는 이 부분도 역시 수혜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할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7위 종목은 YG원이라는 회사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절삭 공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엔드밀, 그다음 드릴, 탭 이런 다기능 고부가 가치를 가진 특정의 공구들을 판매하고 제작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YG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해외 지금 제조업 지수들을 확인을 하셔야 YG원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글로벌 계속 연기가 호황이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 12월 PMI 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도 거의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보이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에서는 사실상 큰 성장은 별로 없겠지만 수출이 좀 급성장을 하면서 지역별로는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그다음 프랑스에서 견조한 수출을 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YG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지역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욱 긍정적입니다. 지금 선진국이나 신흥국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경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이 더욱 긍정적이고, 지금 이 절삭 공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엔지니어들이 좀 충성도가 강하게 한번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해서 그거를 쓰게 되는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무래도 YG원이 그거에 있어서는 좀 변동률이 없고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이외에도 지금 원래는 솔리드 타입이 굉장히 주요 제품인데 그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면서 발전 중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YG원을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6위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제가 저저번 주부터 계속 밀고 있는데 주가가 가지를 못해서 좀 답답한데 그래도 이제 실적 발표할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삼성전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서, 그다음에 MLCC 관련한 10부서, 그다음에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ACI 사업 부서 부문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즉 전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고른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이런 부분이 2018년도 1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500% 이상이나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갤럭시 S9 모델에다가 카메라 모듈을 탑재를 하고 그다음에 고용량 MLCC가 고용이 이제 증가를 하고 또 주기판이 원래는 HDI였는데 좀 더 고성능화된 SLP로 바뀌면서 역시 매출을 견인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MLCC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전기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의 무라타 회사는 지금 그 전장기기 쪽에서만 좀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근데 이 MLCC 같은 경우는 사실 크기를 다양화해가지고 뭐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이라던가 노트북 이런 데도 다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기는 그런 전략을 다양화해서 그런 지금 소요 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좀 충족을 시키면서 고마진율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좀 이전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97,000원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리나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효성 문의하신 분부터 봐드립니다. 6007님께서 효성을 13만 6천 원에 40% 비중 있으시다 진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효성은 지주회사 전환 이슈가 어제 있었고 주가가 3% 정도 빠졌었는데 그래도 이분은 수익권 내이시고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영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효성 같은 경우에 지금 지주사 전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은 뭐 지주사 전환을 빼더라도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화학주들보다도 작년 한 해 움직임이 그렇게 썩 뭐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주사 전환 이슈가 나오기 전에 턴어라운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쨌든 좀 돌아 나오려는 그런 모습 하에서 지주사 전환 이슈까지 조금 뭐 붙었기 때문에 주가에는 뭐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 부근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동안에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포스코가 강하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화학주나 그리고 뭐 오늘 OCI 이런 종목들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수급이 그쪽으로도 이제 시클리컬 업종으로도 이제 조금 뭐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뭐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 그리고 내부의 실적적인 요인 그리고 거의 플러스로 지수사 전환 모멘텀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보유를 더 길게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올 한 해로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17만 원 정도 17만 원대는 한번 넘겨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렇게 좀 길게 투자가 가능하신다라고 하면은 길게 끌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의견이시죠. 효성 13만 원대 사셨는데 17만 원대 매도 가능하겠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동아지질 볼 거고요. 9136님께서 보내셨어요. 동아지질을 11,700원에 사셨고 비중 50%십니다. 이분도 역시 수익권 내는 계시거든요. 김리나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11,700원에 사셨으니까 뭐 수익권에 계시니까 뭐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 부분을 좀 손절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좀 더 쉬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량이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사업 부분에서는 좀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동아지질은 1대1 비율 정도로 내수공사랑 그다음에 해외 건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베트남 쪽에서도 굉장히 우월한 시공 능력을 자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고 있는 부분이 좀 해외 쪽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좀 3분기에 매출 성장을 견인을 했는데 역시 4분기에도 수주가 좀 이어지면서 성장 견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국내에는 사실상 좀 건설 수주액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이제 눈을 돌려서 뭐 주택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 이제 전철이나 기차 쪽에 좀 수주를 따내는데 좀
열심히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대우건설이랑 지금 공급 계약을 맺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매출액 대비 13% 정도 되는 것은 좀 꽤 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이 되고 주가 자체도 사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면 13,000원 일단 첫 번째, 그다음 14,000원 2차 목표가 이렇게 가지고 가시다 보면은 좀 수익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홀딩하되 비중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언하셨죠. 동아 지지를 봐드렸습니다. 저희 이번에 장중에 저가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자화전자인데요. 자화전자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그런 부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요. 올해 매출이 사상 최고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매출액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6,009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7년 대비 27% 성장하는 수치고 영업이익은 60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8% 증가된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준 프리미엄급인 갤럭시 A8 전면 카메라를 듀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보급형 카메라인 보급형인 갤럭시 J8 역시 이제 이런 시류를 좀 이어간다라는 그런 전략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레드오션 시장으로 바뀌면서 중국 업체와의 이런 중저가 폰에 대한 그런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중저가에도 좀 프리미엄급 그런 기능들을 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동사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좀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11월 달 코스닥 시장이 좋았을 때 한번 1차 랠리가 있었고요. 12월 달 코스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역시 이 종목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그런 조정세를 마무리하고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돌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코스닥 종목은 아니지만 코스피 중소형주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27,600원을 잡았습니다. 어제 이제 금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코스닥이 밀리면서 밀렸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코스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매수가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고가가 29,150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28,000원대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락 2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자화전자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탑10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날지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5위 종목부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시장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5위 종목은 앞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인데요. 지금 수익 많이 나고 있는데 예. 여전히 매수 관점이세요? 예, 어제 음봉으로 차익 실현이 좀 시장에서 나오나 했는데 오늘 바로 한 3.7%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상승으로 세우려는 그런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린앤사이언스는 저는 길게 보셔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어제 이제 음봉 나왔는데 그거 다시 메꾸려는 양봉이 강하게 나오는 거면 직전 고점 돌파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들 빼더라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필터 관련된 모멘텀을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포스코 캠텍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 역시 오늘 장에 한 4% 정도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종목들을 하실 때 아시겠지만 시장이 강할 때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덜 빠져야 되고, 만약에 시장 조정받을 때 같이 빠졌다면 그 다음날 반등이 제일 세게 나오는 종목들이 결국엔 강한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크린앤사이언스나 포스코 캠텍이나 어제 음봉을 대부분 되돌리는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조정을 받으면 누군가는 사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대기 매수는 어쨌든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모멘텀적인 측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캠텍 국내 쪽에서 음극활 물질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신고가 분명히라는 표현은 잘 이제 뭐 쓰면 조금 뭐 위험하긴 하지만 자신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뭐 거죠. 종목에는 사실 그렇게 자신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저 종목 진짜 좋구나라고 이제 해석하시고 많은 비중을 실으면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신고가는 분명히 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올 한 해 충분히 길게 좀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왜냐면 셀트리온이 그 코스피로 넘어가면은 그 자리를 분명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부근에서 1위로 차지할 수밖에 없고, 올해 코스닥이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시총 1위부터 쫙 그 비중대로 자금을 집행하거나 쏘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건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고, 모멘텀적인 측면은 그 셀트리온 쪽 그 램시마, 허즈마 이러한 부분들이 유럽, 미국 쪽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삼성 SDS인데요. 삼성 SDS 이게 그 올해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그때 이제 5종목만 해야 돼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없었는데 작년 12월, 11월 달 뭐 지속적으로 올해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이슈가 어제 이슈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다. 근데 급등이 있었거든요. 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는지 뭐 연기금 쪽에서 상당히 매수가 좀 강하게,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어제 뭐 대부분의 수급 주체, 뭐 연기금이랑 그다음에 투신, 뭐 기관 쪽에서 아주 쓸어 담으면서 대형주가 거래량 터트리면서 13% 정도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쨌든 올 한 해 기관 쪽에서 밀겠다라는 의지를 어제 강하게 좀 보여준 거고요. 조정 심하다 매수를 설령 이 양봉을 다 되돌리는 음봉이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서 땡큐하고 이렇게 나와준다면 21만원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기관이 아무 이유 없이 정말 뜬금없이 어제 13%를 장중에 상승을 시키면서 투신이랑 연기금이 이렇게 담았다는 건 어쨌든 올해 이 주식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도 괜찮습니까? 네, 지금 가격대 22만원대 매수도 가능하고요. 뭐 조정시마다, 그러니까 뭐 내가 100만원을 살 거다 그러면 30만원, 30만원, 30만원 3번 정도에 나눠 사면 무난하지 않을까. 왜냐면 뭐 국민의 연금, 노후를 보장을 해야 되는 연기금이 어제 뭐 금액적으로는 지금 100만, 1000억, 10억, 100억, 100억인가요? 예, 뭐 어쨌든 이만큼을 어제 이제 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매수를 했고, 어제 13%의 뭐 중간 평단 치면 어쨌든 7% 그 가격대가 21만원대 뭐 중반 뭐 이 정도인데, 연기금이 21만원대 중반에 샀는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22만원대 안 살 이유가 없거든요. 연기금이 뭐 21만원대 여기서 사가지고 23만원 되면 팔아야지 이러한 매매를 하는 그 수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 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가격 무난하다라고 매수해도 무난하고, 조정시마다 뭐 분할로 매수해도 무난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4분기 실적 뭐 시장 예상치만큼 나올 거고요, 좋을 거고, 그다음에 올해 실적도 좋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움직임이 좀 뭐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오늘 장에서도 한 3.6% 정도 강세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올해 코스닥 좋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리고 TV 틀면은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코스닥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안 사는 거는 좀 어폐가 있죠. 왜냐면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어렵고, 어쨌든 시장이 좋을 거면 그냥 단순하게 지수 ETF를 사는 게 좋은데, 정말로 좋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지수 상승할 때 2배로 이제 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지금 코스닥이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3.8%, 예. 4% 정도 상승이 나타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수 자체를 그대로 복제한 게 아니라, 코스닥의 시총 상위, 그러니까 업종 대표 150개의 종목을 추적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보다 더 상승률이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좋아도 어차피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 시총 막 300이, 400이 이런 종목들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총 상위부터 쏘아 비중에 따라서 쏘기 때문에 그분들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무조건 사야 되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도 무난하고요. 아마 이거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18,000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당일날만 레버리지 ETF가 한 10% 이상 움직였고,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코스닥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목 고르는데 고민하시지 마시고, 단순하게 ETF만으로도 분명히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일부 포트에다가 좀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20위권 내에서 서울 반도체 정도만 약세고 나머지는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이 개장한 지가 40분 넘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1.4% 급등을 하고 있고요. 김영철 팀장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도 공부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리나 연구원 남은 종목 볼 텐데요. 5위 종목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5위 종목으로 말씀드릴 는 메카로입니다. 메카로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4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 가지고 있고요. 네. 반도체 제조 공정의 원재료인 이제 전구체랑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의 챔버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챔버 내에다가 웨이퍼를 좀 가열해주는 그런 열 에너지를 좀 균일하게 공급을 하는 그런 히터블록이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메카로는 이제 사실 과거에 술믹스의 자회사로 있었는데요. 지금 SKC가 술믹스를 인수하면서 SK 술믹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회사로 있다가 인수할 때 그때 독립을 한 회사입니다. 메카로를 말씀드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일단 이제 주요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그 히터블럭인데, 메탈 히터블럭이 국내에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메카로가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또 양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꾸준히 유지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메카로의 매출액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매출액이 거의 10배 이상 성장을 했고, 2015년부터 2017년도에는 거의 3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좀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SK 솔믹스보다도 올해는 좀 단기 순이익이 좀 더 높게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협력업체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등이 있는데, 지금 미국 쪽으로도 공급 가능성이 올해부터는 좀 시작이 되면서 좀 가능성이 짙어질 것 같고요. 특히 지금 SK 하이닉스에는 이제 전구체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지배력이 굉장히 공고해서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시장 점유력이 좀 누리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강점이고, 또 전구체에서는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메카로의 특징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추정 실적이라던가 뭐 고객 기술력을 좀 바탕으로 해서 계속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걸 판단하시면 추가적으로 뭐 밸류에이션 가치도 높아지면서
뭐 주가도 같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10% 정도 규모의 오버행 이슈가 좀 있다라는 거 좀 유의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9,000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4위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이제 롯데케미칼은 이제 대표적인 뭐 케미칼 회사로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것을 생산을 해서 그것을 또 기초 유분으로 해서 새로운 합성 수지라던가 합성 고무 뭐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뭐 이제 대표 제품으로는 뭐 각종 폴리 제품인 뭐 폴리머랑 모노머 등이 있고요. 롯데케미칼을 말씀드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현재 중국 관련한 환경세 이슈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환경세를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도심 인근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들은 이 때문에 좀 외곽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 거의 뭐 필수 불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할 시에는 지금 폐쇄를 한다라는 그런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예상치 못한 공급 차질로 빚어지게 되고 공급 차질은 우리나라 이런 회사들에게는 좀 수급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니까 또 수혜가 입게 되겠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 사실 리스크는 지금 북미 쪽에 ECC가 계속 설비가 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에 ECC 건설을 이미 완료를 했고 지금 가동이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미 지금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점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최근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케미칼 회사들이 좀 다 우려가 있었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에틸렌 가격의 좀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쪽의 증설 영향은 아시아 쪽엔 제한적이구나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자회사인 롯데첨산 소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ABS 생산 업체인 PT ABS 인더스트리의 지분을 10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당사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ABS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예요. 지난 10월부터 좀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 자회사가 인수를 하고 롯데케미칼이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서 추가 투자를 통해서 생산의 시너지가 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신설 부지를 좀 확보를 하고 또 투자 대상으로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 롯데케미칼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3위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계속 이제 수익률을 좋게 내줬던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검은 사막 하늘로 계속 승부를 보고 있는 게임사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좀 떨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 24만 원 선에서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를 일단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온라인 게임 성수기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3주년 이벤트 효과로 매출액이 4분기에는 더욱더 성장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국내 지금 12월에 출시한 이후로는 거의 최대 접속자 수를 기록을 했다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은사의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사전 예약이 거의 20여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리니지2 레볼루션이나 뭐 테라임 같은 경우에 경쟁 이제 게임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0만 명을 돌파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봤을 때 본격적으로 또 매출이 증가를 하고 인기를 감안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쪽의 판호 심사 관련한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광정총국은 2018년도 기대작으로 1위를 선정을 시키면서 좀 판호 발급할 수 있는 대내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2위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은 휴대폰 탑재하는 카메라 모듈을 공정, 검사, 장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고성능화, 고기능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의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게 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외에도 뭐 증강현실 AR 관련한 듀얼 카메라들도 역시 덩달아서 좀 수혜를 보게 될 거고 북미 쪽에 지금 뭐 카메라의 여러 카메라 모델에다가 3D 이제 카메라,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수익률은 좀 더 증가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LS산전을 말씀드릴게요. LS산전은
지금 2017년에 전 부분이 지금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좀 손실 사업을 있었던 전력 인프라 사업에서도 흑자 전환으로 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2018년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 동남아 쪽에 GDP가 상승하면서 전력 설비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ALS 산전에게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친환경 정책은 아무래도 에너지 신사업을 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 회사들에게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ESS 같은 대량 저장 에너지 장치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LS 산전이 계속해서 기회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63,000원 제시해드릴게요. 예, 현재가가 지금 매수 가격대이신가요? 네, 매수가는 지금 현재 6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매수가는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고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하면 김민나 연구원이 떠오르시죠. 수익 많이 내주고 있는데 여전히 매수 관점이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을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놓치신 부분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김리나 주임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장 개장한 지 5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오름폭이 조금 더 늘어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수급주체, 거래소는 기관이고 또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들로 잡히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